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문 고문은 그동안 정치와 거리를 두었지만 암울한 시대가 나를 정치로 불러냈다며 무엇보다 개발 독재 모델의 유산을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이 다시 애국가 부정 발언으로 거센 논란의 흑자였습니다. 이 의원은 15일 미국 등에는 국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없다며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조준희 차장. 그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는 다 얘기했는데 어제 드디어 이제 서울 어제 그 독립공원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우선 비전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그동안 정치에 거리를 두었지만 암울한 시대가 나를 정치로 불러냈다. 무엇보다 개발 독재 모델의 유산을 청산해야 된다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라든지 개발 독재 모델의 유산이라든가 이런 문장을 쓴 걸로 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그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무슨 특별한 일처럼 임기 중 한 번만 만날 게 아니다, 정례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러면서 그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그 어제 장소가 서대문 독립공원입니다. 그 문재인 상임고문은 1970년대 유신 반대 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역시 박근혜 전 위원장에게 대립각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번에 세 번째죠? 예. 그 시간상으로 보면 세 번째입니다. 네. 지난주 중에 이제 화요일이었던가요? 조경태 의원이 했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그 손학규 상임고문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24일 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요. 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기자들 참 바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동영 상임고문도 이달 중에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김동학 경남도지사는 다음 주 중순 이전에는 할 생각인데요. 민주당 내에서 대선 경쟁이 더욱 가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주 많은 주자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이 언제 출마하는지 알고 헷갈릴 정도가 됐습니다. 네. 자, 아까 어제도 금요일인가 저희가 한번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대선 독립공원을 골랐는데 이 대선 후보 주자들끼리 장소 경쟁도 심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카피를 제시하느냐, 그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손학규 대표는 지난주 목요일 날 광화문 광장 그 세종대왕 앞에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대왕 같은 그 국민을 생각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세종 리더십, 이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그 세종대왕 앞에서 했기 때문에 문재인 상임고문이 급히 장소를 좀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좀 광화문 광장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선점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세균 상임고문도 좀 전화를 드려봤더니 그 서울 종로에서 출마를 하는데 그냥 출마 기자회견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동영 상임고문도 전화 통화해서 국회에서의 출마 선언은 이제 구시대적 삶을 갖다, 더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좀 고민을 보여줬습니다.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벤트도 해야 될 것 같고. 예. 아까 문재인 고문 장소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독립공원인데, 아까 이제 그쪽에서 수감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해석도 또 있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 나 혼자 문재인 홀로서기,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한 거다, 그런 전망도 있어요. 예. 어제 그 문재인 상임고문은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노무현의 그림자다, 제2의 노무현이다, 노무현의 아바타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그 본인을 그 중압하고 있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좀 크다, 이런 거를 좀 드러냈는데요. 문재인 고문은 1982년에 사법연수원 수료한 뒤에 노무현 대통령과 부산이라는 법무법인에서 같은 그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문 고문은 사법시험 차석으로 수료를 했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유신 독재 반대 운동의 전력 때문에 법복을 입지를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내내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비서관, 사회수석 비서관 등을 지내면서 노 전 대통령 곁을 지켰는데요.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종종 나는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문 고문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 노무현 시즌2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문 고문이 노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과연 꾀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문 고문의 운명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고민일 것 같은데, 네. 저 지금도 아까 좀 전에 김어준 씨 그림이 화면에 나왔는데, 표현을 수줍은 노무현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네. 문재인 고문에 대해서. 예, 문 고문이 굉장히 네. 그 기자들과의 지금도 간담회에서 수줍어하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예. 주자들이 이제 막 대선 출마하고 나서니까 주자들끼리 이제 주고받는 그 말도 좀 약간 좀 긴장감이 들고 있어요.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실패한 국정 경험을 한 것이다라는 네. 지적을 했어요. 예. 그 손학규 대표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고문입니다. 그만큼 당내 세력이 많거든요. 그 당내에는 친노 세력이 가장 핵심 세력이기 때문에 문재인 상임 고문부터 먼저 대립각을 세워서 내가 문재인보다 무엇이 더 나은가 이거를 좀 보여주겠다는 공산이 크고요. 또 문재인 고문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김두관 경남도지사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김두관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내세운 구호가 비욘드 노무현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의 그림자라든지 제2의 노무현이 아니라 노무현을 뛰어넘겠다. 그러니까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승계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문 고문은 역시 김두관 지사를 가장 강력한 후보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통합진보당으로 좀 옮겨보면 오늘 당대표 후보 마감일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두 친한 친구분이라는데 강병기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강기갑 위원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참 정치에는 영원한 네.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이미 강병기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죠. 이분이 네.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분이 당권파의 단일 후보로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그 당권파 측은 원래 그 오병윤 의원이 출마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왔었습니다만 강병기 전 부지사를 미는 것으로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았고요. 오늘 강기갑 비상대책위원장은 혁신파를 대신해서 그 혁신파 측으로 단일 후보로 등록할 그 예정입니다. 곧 아마 출마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당권파 측은 강병기 전 부시장을, 혁신파 측은 그 강기갑 위원장을 이렇게 내세워서 투강의 대결이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예, 다음은 이제 통진단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이제 목요일인가요? 이제 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이제 발언을 한 게 이제 보도가 돼서 아주 일판만판 번지고 있어요. 그 발언 경위부터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15일이었습니다. 그 이석기 의원이 그 국회 출근 때보다 굉장히 수많은 화제를 뿌렸습니다. 네. 과연 이분이 제명을 결정하면 제명이 될 것이냐, 자진 사퇴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른바 그 거물급 정치인에게만 붙었던 마크맨이 이석기 의원에게도 정해졌는데요. 그 마크맨들이 이석기 의원에게 간담회를 한번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이 의원이 나로 인해서 이 젊은 보도 일꾼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흔쾌히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의도에서 한 음식점에서 점심 겸 그 간담회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뭐 보도 일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도 일꾼은 북한에서 쓰는 말인데 예. 이 얘기를 쓴 것도 화제가 됐어요. 어떻게 예. 해서 그런 말을 쓰게 된 겁니까? 그 이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일꾼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기자와 보좌관에게 수시로 일꾼, 젊은 일꾼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금방 우리 이인철 선배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 바로 기자를 보도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석기 의원의 그 화법 중에 가장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시쳇말로 시쳇말로 표현하자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분은 현장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현장말로. 알아보니 현장말은 뭐 북한에서 통용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애국가 발언은 파문이 엄청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우스갯 만평에 보면 사실은 문재인 고문 관련된 만평 하나 난 거 보니까 모처럼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상당히 묻힌 것도 있어요. 그 예. 정도로 파문이 컸는데요. 예. 이걸 의도했던 게 아니냐 예.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걸 알면서도 왜 했느냐. 머리가 예. 좋은 분이니까 계산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정치권에서 상당히 의도된 발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석기 의원의 제명 문제는 지금도 뜨거운 감자입니다만 굉장히 그 종북 논란에 많이 묻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종북 논란이 상당히 시들해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종북 논란을 가열시켜서 제명 운동을 피해 나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6월 29일 날, 그러니까 며칠 뒤에 통진당 당권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을 앞두고 당권파를 결집시키려 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법에 근거가 다 있죠? 예, 그 일단 그 국민의례법이죠. 거기에 애국가는 국가다라는 것이 명문화된 것은 2010년입니다. 근데 1948년에 우리 정부가 수립되고부터 애국가는 국가로서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대한민국의 그 국화는 무궁화다. 이런 것은 꼭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관수원법이라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하여튼 저도 왜 이게 2년 전에야 이게 공식으로 좀 지정됐을까 해서 좀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이제 일부 노동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민중의례라고 해가지고 애국가 안 부르고 하는 그런 논란이 되면서, 이참에 그러면 국가를 공식적으로 지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명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010년에 했을 네, 당시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너무나 지극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죠. 국민의 상식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에 굳이 법제화가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런데 바로 이런 그 통진당이라든지 민나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종북단체라든가 여기에서 국민 의례를 무시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뒤늦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아까 발언 중에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도 13사 얻었다. 예. 그런 발언은 좀 어떻게 보면 사람들 정서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발언인데 놀랐습니다. 그런 다른 정치인인데 그렇게 발언했을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네. 국민의 상식에 도전하는 이런 발언들을 잇따라 쏟아놓고 있다는 게 바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신문에도 있었으면 저희가 말로 옮기긴 합니다만은 패러디 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욕설도 섞어가면서 얘기하는데 평소 어법이 좀 그렇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동안은 직접 어떤 이석기 의원을 직접 만나서 1시간 이상 장시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차마 말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김어준식 화법을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것이 종북이라 그냥 황당한 닭짓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누리꾼들 같은 경우도 인터넷 좀 시끄럽던데 재밌는 말도 좀 있던가요? 예. 바로 이제 황당한 닭짓이다. 이거를 패러디해서 한 누리꾼은 올림픽 때 선수들이 열정을 다해서 애국가를 불렀는데 그걸 따라 부르는 내가 그럼 닭이란 얘기냐. 예,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예, 저기도 보니까는 태극기가 우리 국기가 랄랄랄라고 저 이름을 다신 아니라고 분은 내일이면 태극기는 우리 국기가 아니라고 할 기세 또 이렇게 돼 있고 또 북한의 아바타 짓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 이런 등등 내용도 있어요. 예.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그 이석기 의원이 차라리 아리랑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리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왕이면 신나는 아리랑을 하자. 밀양 아리랑 어떠냐 이런 글도 띄었습니다. 예, 하여튼 애국가에 대한 논란 이런 것 자체가 저희도 상식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 다 애국가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만 이렇게 좀 아니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좀 궁금합니다.